예전에 2016년도 때 보면 우리나라가 접목되지 않은 해외 시장 악재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세게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이제 그렉시트, 일본 원전 박살나고 또 정확하게 다 기억 안 나는데 단기권 하방에 대한 기회를 줬었거든요. 그 당시 때 그렉시트가 터진 게 금융시장에서는 근래 보기 힘든 세계 시장의 쇼크였단 말입니다. 스케줄이 한 달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게 주요했어요. 대외 악재 내용이 예정되어 있고 주가 반응이 거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따라가죠. 사실 선진국에서 유로존에서 이제 시발점이 되는 유로존 탈퇴 설이 나오면서 그리스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여파로 인해서 EU가 깨지고 미국에서 영향을 받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시아권까지 넘어오면서 전체적인 세계 시장의 하방을 이끌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아시아권이고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 세계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국 시장 S&P하고 나스닥 다우 지수들은 뭐 최근에 지금 FOMC 파월 의장의 결과를 두고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설에 인해서 전체 시장들이 올라갔잖아요. 상방을 찍고 이제 최고점을 찍고 내려올 일만 좀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S&P가 큰 그림에서 뚫고 올릴 수 있는 호재성 내용이 별로 없는 현재 시점에선 트럼프 선거 전까지 좀 빠지고 막바지 선거 타이밍 때 들어올 확률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정치적 칼날을 읽어서 선거철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와중에 결과는 이제 우리 시장이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S&P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락이 나온다고 보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거의 없다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기본에 입각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투자금이고 여러분의 투자금을 케어해야 된다. 이 관점을 이제 계속 지금 지루하고 힘들고 막 저도 리딩하면서 불안 요소를 끌고 가면서 악재성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방송을 해나가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취합했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윙이 주포인데 스윙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나가서 이제 얘기하니까 그 당시 때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왔죠. 지수 이 부분에서 이 구간 딱 찍고 꺾이는 부분에서 치고 빠지면 더 빠질 것이다. 빠진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비슷하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요, 좀 돌발적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그 당시 때 모기지론하고 거의 센세이션한 다른 금융사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미국에서 큰 금융회사가 자빠지면서 연계도산이 나오고 금융 파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소비를 안 해주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제일 큰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유럽 전체 다 모아가지고 미국 시장에 덤벼도 시장성으로 봤을 때도 소비처로 봤을 때 미국만한 데가 없어요. 감히 견줄 만한 곳이 없어요. 아직까지. 중국이 크고 있다고 하더라도 GNP 자체가 낮기 때문에 소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파가 컸었던 거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쌍봉 보여주고 이제 급락이 이장 구간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쌍봉 보여주고 급등시키다 가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단기권 파행이 좀 비슷하긴 해요. 완전히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예. 요번 장에서는 횡보장이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로 타격을 굉장히 큰 악재들이 많이 뭉쳐있긴 하지만 금융위기설이 2019년에 터진다. 10년 주기설의 내용이 딜레이 돼서 나오는 거긴 한데 금융위기설이 요번에 이제 제대로 직격탄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 되겠죠. 이미 현금 보유 비중은 높여져 있고 지금 신규 타점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죠. 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지라인들 단기권에서 몇 번 그어드리긴 했는데 요번에 깨지고 나면 다음 지지라인 600선하고 573 여기에서 한 번 더 깨지게 되면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 자리의 횡보라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550선에서 대략 잡아서 480선까지 웬만하면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구간을 이제 생각하고 가야 되겠죠. 2016년도 이 구간에서 하방 잡아낼 때도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에서 버텨줬거든요. 이때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리스크였죠.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거에 대한 악재 내용. 트럼프가 굉장히 선거철 때 강경한 발언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전쟁도 불사한다, 뭐 멕시코 쪽에는 장벽 만들 거다, 그리고 이민자 정책을 반대한다, 불협화음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또 사드 문제가 걸려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좋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금융적으로 봤을 때 정경유착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최순실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하방을 이끌었고, 거기에서 역시 주가를 지지했었던 건 이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지가 어떻게 나와지고 매매를 해가는데 손절선을 짧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맥점 포인트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과 함께 읽어내면서 가야 돼요. 전반적인 내용은 좋은 내용이 거의 없긴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어려운 장에 공부 많이 하시고 뭐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고 투자금을 적게 해서 지속적으로 장을 읽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 뭐 대북 문제, 일본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철강 가격 관세 문제, 방위 분담금 마지막 분기 이제 벌써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또 딜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게 방위 분담금을 올려주는 거예요. 뭐 5조 6조 볼턴이 요구한 데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딜을 칠 거예요, 미국에서. 하다못해 다른 걸 뭘 치든지 간에 니네 커버해주는 대신 내놓으라고 하는 게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의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내일 8월 2일날 장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517선을 버텨줄 건지 아니면 600선까지 밀려버릴 건지 한두 방에 이 부분에 주 포인트를 놓고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위험한 구간이 나왔을 때 당연히 매매세를 자제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게 맞는 것이다.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뭐 현 정부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고, 거기에서 대처 못한 부분 추후에 역사가 뭐 증명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현재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